현재 공수처 조사 수사는 제가 볼 때 이제 압수수색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피의자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제 이렇게 입건을 해서 이제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지금 불응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불응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적어도 수사기관이 어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입건을 한 다음에 조사를 필요하다 해서 이제 조안을 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범죄 혐의점을 이렇게 어느 정도 축적을 하고 마무리 확인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감사원의 행태나 뭐 이런 것이 나중에 결론이 저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을 믿고 지금 현 정권을 믿고 저렇게 버티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가장 법 절차를 안 지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감사원이 저를 이제 조사를 할 때, 네. 일단 조사를 제가 계속 받겠다고 하는데도 조사를 한동안 안 하더니 감사 말미에 이제 저에게 조사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예. 그때 당시가 제가 공식 일정이 있었고 또 국정감사를 치르는 예. 그런 상황이라 국정감사 이후에 예. 이제 종합감사가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조사를 받겠다고 날짜를 몇 개, 예. 요날 이제 조사가 가능합니다. 예. 라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조사를 받겠다는 거를 거부를 하고 예. 종합국감 당일날 저를 감사 불응을 했다면서 감사방해죄로 대검에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데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장관급 기관장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죠. 이제 국정감사를 직접 질의 응답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받겠다고 했는데 그걸 그냥 거부하고 저를 그냥 감사방해다라고 대검에 수사 요청을 했는데 네. 지금 그러면 유병호 사무총장은 처음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못 받겠다. 그렇죠. 근데 공수처는 그걸 봐줬어요. 그래? 그러면 한 번 더 국감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소환했는데 그때도 안 갔어요. 네. 그때는 뭐 직원들 먼저 조사해야지 왜 나부터 대장부터 그러냐. 뭐 이런 식의 네. 이제 또 조사 불응을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또 네 번째로 네. 소환을 했는데 또 불응을 했다고 오늘 네. 기사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지금 소환 불응을 한 거예요. 감사원은 이런 경우면 당연히 자기들은 감사방해로 감사원도 공무원인데요.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요청 조치를 감사원은 합니다. 네. 그러는 공무원인 감사원 네. 사무총장이 네. 공수처라는 국가 이 기관의 소환을 불응을 하는 거는 네. 그거는 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공직자의 네. 자세고요. 정말 억울하고 자기가 죄가 없다 생각하면 가서 조사받고 그렇죠. 당당하게 이제 소명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왜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거는 지금 그동안 감사원이 그 사무처가 해왔던 증거 인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내부의 감사원 조직들이나 또 뭐 보도자료, 언론 보도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피의자격인 자신들이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걸 내부 셀프 감찰을 해가지고 셀프 감찰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감사위원이 잘못했다. 또 전현희 위원장이 잘못했다. 뭐 이런 취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 이건 뭡니까? 피의자들이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변명하는 공수처에 가서 변명을 하고 소명을 해야 될 걸 그거를 자기들 내부 공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언론에 보도시키고 그걸 국회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난 일종의 제가 보기엔 증거 조작,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증거인멸과 증거 위조 이런 직권남용 혐의로 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 자기 내부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원 사무총장과 감사원장의 영향력을 미치는 내부의 직원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잘못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자기 내부 대변실 통해서 우린 잘못 없고 저 사람들이 잘못했어요라는 보도자를 내보내고 언론들은 또 그대로 받았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더구나 지금 감사원 직원들이 공수처 조사도 협조를 안 한다거든요.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 이 사건자들 직원들 눈치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수처에 가서 아니요 사실대로 하면
자신들의 그 상관들이 뭔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우려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 다 조사를 안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증거. 직원들도 전부 다 조사를 안 받으요. 그렇죠. 이것도 증거 은닉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직 모르나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뭐 내부에도 뭐 그런 압력이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이나 증거 조작을 할 수 없도록 하루속히 공수처는 체포 구속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다음 주에 그런 가시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공수처를 그래도 마지막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압수수색을 4번 이상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몇 차례. 20일 동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자료들을 많이 확보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들이 아무리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그거는 자기들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범죄가 되는 거죠. 그게 범죄가 돼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또 우리 위원장님이 다시 또 고발을 하면은 그게 이제 큰 족쇄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감사원 직원분들도 그런 것들은 아마 아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칫하면 직원들이 공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조사를 받으십시오. 조사 떳떳하면은 조사 받아서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무죄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혐의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 조사 받아서 무혐의 입증을 하셨는데 왜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지 그건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감사원들의 그 무도한 감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불화살로 돌려드린다고 하셨고 지금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응원 좀 해드리고요. 저희들도 많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아픈 추억이니까 요 정도 여쭙고요. 권익위원장을 그만두시면서 나오실 때 직원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셨다고 아까 언뜻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사전에요. 어떤 격려를 받으셨습니까? 권익위 직원들이 이제 전체 한 700명 전후 되는데요. 이제 저는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는 이런 위원장이고, 그리고 직원들의 입장에서 직원들이 공직자, 공무원들이니까 사실은 이제 저에 대해서 지지를 표하거나 저를 응원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기가 힘들죠. 자신들의 안위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일이라 사실 시시하면서 제 편을 노골적으로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혹시 그때 문자 같은 거 받았던 문구 하나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좀. 직원들이 저한테 이제 직원들이 사실은 하급 직원들이 장관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못하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통의 문자와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응원하는. 그래서 위원장님 힘내시라. 위원장님 믿는다. 위원장님처럼 역대 최고의 위원장이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원장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응원 문자를 엄청 많이 받았고요. 근데 저 밑에 이제 부위원장, 차관들이 3명이 사실은 이제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와 판사 출신으로 부위원장들 다 측근들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저를 내부에서 감시하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막고 뭔가 직원들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장으로 보고하는 것도 이제 차단이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직원들은 또 부위원장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퇴직할 때는 사실은 내부의 암암리에 부위원장들을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또 저기에 참석하는 간부나 직원들은 뭔가 불이익을 받을 거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었어요. 그래서 저를 퇴임식을 만들어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셨죠. 직원들이 이제 저의 퇴임식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몇백 명이 참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참석한 직원들이 이렇게 사진 찍히면 이제 우리 다 불이익을 받을 거다, 네. 큰일 났다. 네. 그러면서도 다 참석해서 사진 촬영하시고. 꽃다발도 주고, 정말 응원한다고 하고, 그리고는 제가 이제 마지막 사무실을 떠나면서, 이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차를 탈 때까지 일렬로, 네. 2열로 도열을 해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모두 서서 박수를 하고, 파이팅을 외치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유, 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가슴이 찡한, 코끝이 찡한 그런 감동스러운. 그게 우리 위원장님한테 가장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 네. 순간에.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렇게 근데 안타까운 건 그때 이제 저를 그렇게 박수를 치고 개임식에 함께 했던 직원들이 예. 인사에 상당수가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 지금요? 자천됐다. 지금요? 네네. 얘기를 했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들이 그런 행위는 아마 제가 볼 때 앞으로 1, 2년 안에 반드시 보복 되돌려 맞을 겁니다. 그들이 한 거 이상으로 제가 예. 화살을 맞았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를 불화살로 되돌려준다고 예. 했잖아요. 반드시 불화살로 되돌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아까 이제 저한테 꼭 이 질문을 좀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소위 말해서 혁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예. 뭐 거의 매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예. 그러다 보니 오늘도 이제 대전에 왔지만 대전에 계신 시민들과 예. 또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 말씀을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과연 이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권에 바라는 그런 목소리가 뭔지를 생생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느끼고 들었던 그 국민들의 민심은 지금 일단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의견, 그리고 정말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진짜 바꿔야 된다, 이런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꼭 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일반 시민들도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게 여론조사에 나타나잖아요. 60, 70%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 싫다. 부정적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은 그만큼의 지지를 민주당이 야권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훨씬 못 미치죠.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말씀하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못 살고 힘들고 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또 우리 요 중남에서 일어났던 그 우리 해병대 젊은 청년의 그 사망, 억울한 그 진짜 희생, 그런 거 진짜 이 우리의 젊은 청춘 국민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뭐 하냐는 거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못하고 국민들의 이 분노를 대변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러면서 내부에서 싸움질만 하는 이런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똑같은 분노를 야당에 대해서도 쏟아내고 있고, 저도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인가요? 그 국회의원들이 못하는 일을 저 혼자, 국회의원도 아닌 저 혼자 하고 있는 것 같다. 진짜 제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 보고 너무 속이 시원하다. 정말 그냥 화가 풀린다. 뭐 이 희망을 본다. 그러면서 다들 안아주고 응원하고 저를 보면 눈물이 난다. 근데 왜 민주당은 그렇게 안 싸우냐. 이런 얘기를 제가 이구동성 듣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저를 사실 지지하거나 응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지금은 아무 뭐 직함도 없는 한 명의 국민에 네. 불과한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고 힘있고 권력 있는 그렇죠. 그런 자리잖아요. 네. 그런 국회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이렇게 진짜 제대로 네. 싸운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시원히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좋겠다고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윤석열 정권이 이 나라를 잘못 운영하는 탓이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그래서 그 정권이 잘못 가는 길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야당이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야당이 그냥 엄중하게만 기다리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내부에서 그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제가 근데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인가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부 총질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싸우지 못하는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한 이런 국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 억울하고 분노하고 좀 먹고 살기 힘든 이 국민의 심정을 대변해줄 야당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야당의 의원을 그런 원하죠.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국민들 대신해서 싸워주기를 원하는 게 지금의 민심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려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들 뭐 하고 계시냐? 싸워라. 여러분들이 내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가열차게 싸워야 국민들과 당원들의 마음을 지지를 얻는다.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그럴 자신이 없다면 국민들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가감하게 그만두셔라. 그 말씀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현재 다 민주당 내부가 친명, 비명 이렇게 나눠서 자기들끼리 이제 자기들 아까 권력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죠. 국회의원의 한 자리가. 자리가 헌법기관이잖아요. 저 혼자 제가 싸우는 것보다 국회의원 누군가 한 사람이 싸우는 게 훨씬 더 힘이 있고 울림이 있고 언론도 반응을 할 거고요. 더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런 167분의 야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싸우면은 지금 제가 이런 볼 때는 상황이 될 수가 없죠. 대통령도 바짝 긴장하고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요. 위원장님 같은 분이 권익위원장으로 계시면서 1년 동안 수구 언론이나 어떤 이 무도한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보셨다면,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행태는 수구 언론들하고 오히려 결탁이 돼가지고 자꾸 특정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분명히 다음번 선거에서 걸러지고 가려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던 분들은 가려져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싸우지 않는 야당 국회의원은 이 정권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 국민들을 대변해서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지금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겠다고 아우성치고 분노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그 국민들을 대신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싸우셔야 된다. 그게 국회의원의 임무다. 그래서 지금 한가하게 내부에서 총질하고 싸울 시간이 없고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지켜볼 여유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을 보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는 국회의원은 전혀 자격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위원장님 아주 가장 시원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좀 싸우세요. 싸우시고 지금은 그냥 한가하게 앉아가지고 탁상공론하고 계실 때 아닙니다. 지금 현장으로 나오셔서 국민들하고 대화하시고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지금 정치하셔야죠. 내년에. 네,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하셔야 되고요.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에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하신 분들이고 그런 그 1년이라는 그런 핍박을 받는 거를 견뎌내실 수 있는 분들 반드시 정치하셔야 되는데 저는 위원장님 반드시 정치하셔야 된다고 보고 내년에 꼭 출마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실 네. 거죠? 일단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국민들이 기대하고 응원하고 네. 저한테 국민들께서 명령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사명과 책임을 마다하지 않고 예. 제가 늘 이제 강연할 때도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최전선에서 저들의 탄압에 맞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위원장님이 지역구가 어느 곳이 되든 국민들하고 가장 치열하게 맞부딪히고 국민들하고 부대끼면서 저들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최전선에서 투사로서 활동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국민들도 아마 위원장님에 대해서 그런 위원장님의 그 모습을 보고 2년 전만 해도 우리 전현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그냥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성실하고 능력 있고 아주 유능하고 샤프한 그런 엘리트 정도라고 생각을 하셨다. 대부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권익이 이 마지막 1년을 그 싸워오는 과정을 보고 아마 위원장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 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윤석열 정권이 저를 본의 아니게 네. 투사로 만들었고 제 인생이 투사로서 이렇게 전환이 된 그런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남은 시간도 저희 오늘 또 여기 뭐 대전까지 방문해 주셨고 저희들 계속 아마 절대로 지금까지 이런 정도로 안 변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절대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위원장님 앞으로 가시는 길에 항상 제가 같이 힘을 합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굿모닝 충청이 단지 이 충청도의 언론사를 떠나서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런 중앙 언론사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정론 집필로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탄압도 많이 당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그 언론사가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고 또 더 많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응원하고 아마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굿모닝 충청 유튜브 많이 구독, 시청, 좋아요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저에게 주어진 이 역사적 소명을 마다하지 않고 책임지는 자세로 최전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전까지 내려와 주셔서 이렇게 거의 한 40분 가까이 이렇게 저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하고 위원장님이 하시는 일 적극적으로 저희도 후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